자, 그럼 지금부터 제2부 백서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팀장님, 그 준비하시고 계시죠?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었던 윤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백서가 사무실로 도착이 되었어요. 굉장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맞추느냐고 빠듯했는데, 잠깐 보시면 개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고요. 앞머리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줄이고 향후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어떤 공동행동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또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요 부분을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리면 또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시민사회하고 연대가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월 11일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발족을 했는데요. 희망정치시민연합, 공의정치포럼, 그리고 뉴코리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등 기독교 단체들 10군데가 모여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창간 활동을 위한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토탈 한 200에서 250명 정도밖에 창간인 활동 신청자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선넷하고 연결이 되면서 시민사회 그 선거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팀들하고 만나게 됐고, 이후에 시민의 눈, 김상호님 오셨는데 시민의 눈, 그다음에 선거 파티, 그다음에 국민 TV,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1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717명이 개표 창간 활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활동하시는 것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신청했을 때 5배수로 뽑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1명만, 31분만 개표 창간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수 정당 개표 창간인으로 같이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요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 여야 주요 정당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표 창간인을 모집하고 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개표 창간 활동을 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그 신청을 하고 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창간인들이 실제 그 개표소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영상을 모아가지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투표함 문제나 아니면 기계 오작동 문제, 미분류표 문제, 그다음에 창간인 활동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 1분 30초 정도 간략한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사전투표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해서 단 하나도 공인 안 된 걸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시민단체가 와서 봤었어요. 그때는 저 있었는데 지금 안 없었어요. 문제지. 한 개도 공인이 안 된 게 없었어요. 아니, 그냥 시민단체가 와서 그러니까 와서 확인했을 때 다 붙은 게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모니터로 가는 게 최종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에 관한 거를 그 참관인의 촬영은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개표소의 질서 유지를 저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촬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손톱이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기 그러면 모니터만 촬영하는 건 아니, 아니고 허용 안 하겠습니다. 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선관위 직원이 막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네, 요 영상은 아니고 다시 불 좀 켜주시고요. 예. 그 성북구에서의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선관위 관리 직원이 그 문건을 들고 제재하는 영상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건 사실 김현승님이 발견한 개표소 질서문란 행위 엄정 대처 특별 지시라고 하는 내부 문건이었었는데요. 이 문건이 나중에 어떻게 법에 저촉되는지도 따져 물을 그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이긴 하지만 제가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그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점 4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따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저희 공명선거 입장에서는 그 5페이지 보시면 각 주체들께 드리는 제언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과 20회 국회, 감사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의 눈 그리고 ISO 국제심사원 맞죠? 배성장 대표님 그리고 김현승 대표님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이 향후 대응에 대해서 시민사회 공동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제 앉은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백서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주시죠. 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이었고요. 참여연대에서 일한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서를 만나니 보니까 우리 기독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투개표 부정을 감시하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숨결과 노고가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파일로 제가 받아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과 언론인들을 다시 한번 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보도협조 정서만 저희 같이 뿌려주고 왔거든요. 근데 백서도 같이 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개표 참관에 이제 사실 이제 총선 내에서는 주력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가기관의 불법 부당 선거 개입 감시가 또 저희가 이제 선거 부정에 여러 양태가 있는데 이런 투개표 부정 문제도 있지만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이제 선거에 불법 부당,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이 불법 부당에 개입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런 감시 활동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도 일부 하나 있고, 또 정말 개표 참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편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도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된 측면도 있고, 다만 투표부터 개표까지 예전에 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개표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우리 공명선거 감시에 또 출범하고 그러면서 투표에서 개표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감시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고, 시민사회에서도 개별적으로는 뭐 시민의 날개를 통해서, 시민의 눈을 통해서든 선거 파트를 통해서든 이렇게 개표 참관도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이제 제언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참정권이나 뜻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뭐 제대로 함께 해쳐야 될 게 몇 개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불법 부당 선거 개입 감시는 뭐 근절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투표 시간 보장, 투표권 보장, 그 다음에 만 18세 선거 연령이 나도 있고, 6시 딱 1분이면 투표를 못 오잖아요. 막 그때 저도 이제 투표 참관은 했는데,
막 그때쯤에 띄우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 부분도 있고, 뭐 아무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직장이나 비정규직 같은 고충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좁혀서는 오늘 우리 공명선거 암시대시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개표 부정, 한편으로는 또 부정도 있고 우리 부정에 준하는 부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부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부실이 심해지면 부정이거든요. 또 부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도 이제 마련하는데, 좁게는 그렇게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길게는 투개표 전반에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는 어떤 것이냐 해서 그렇게 요렇게도 한번 접근해서 제도 개선안을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좁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한 제안에 대해서는 선거제도라든지 정치제도, 그다음에 투표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 의원님들과 시민사단체가 별도로 협력 탭을 만들어가지고 투표 당일부터 마지막 개표까지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상해서 필요한 법 개정으로, 근데 사실은 법 개정까지 안 가도 되는 사안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약간의 태도를 바꾸거나 규정을 조금 강화한다거나 아니 뭔가 보강을 하면 되는 조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일정하게, 이미 지난 대선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참관이 상당히 좀 용이해진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이 고쳐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 개표 참관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부터 특히 이제 대선이 내년이기 때문에 올 가을 내년 봄까지는 대선에서 어떠한 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을 합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총선 내 참여단체들도 같이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좁은 의미에서 투표에서 개표까지 해서 부정과 부실, 제약을 해결하는 게 집중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예를 들면 2층, 3층에 투표소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일단 참정권 우리가 확대 역사라든지 투개표의 이런 저희들의 참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2000년 총선 때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러 왔는데 투표소를 3층에 설치해 놓고 근데 이제 전동휠체어가 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음에 언제 올까요? 그날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하고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국가배상을 받아냈거든요. 안타깝게 투표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판례에 나와 있어요. 1인당 50만 원 되어 있어.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때 한 5억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랬어요. 생각이 정신 차릴 텐데 1인당 당시 저희가 받아낸 판결이 법원에서 사람 목숨값도 5천만 원으로도 밖에 인정 안 하는 법원 관례가 있으니까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값이 굉장히 속된 편으로 이제 똥값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고, 역시 저희도 미진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개표에서 혹시라도 미분류표 아까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멀쩡한데 미분류표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표가, 소중한 표가 엉뚱한 데로 분류됐거나 부정적으로 갔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갔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부실하게 엉뚱한 데 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주권자의 의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물샐 틈 없는 장치를 만들려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의식과 공명선거에 시민의는 선거 파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총선 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낙선운동하러 돌아다니고 투표 참여로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오히려 여러 시민사단체들이 이 일을 커버해주고 또 역할 분담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총선 때
유권자들의 분노는 유권자들의 분노대로 표출이 되면서 그 표출된 분노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우리 이제 백서 안에도 보면 상당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한 그래도 진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도 해주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만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몇 군데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되고 그것도 한번 더 이렇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사단체 총선 넷으로서 오늘 토론을 함께 하면서 최소한 투개표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만큼은 우리가 고치자. 거기에 꼭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 선생님들 토론, 특히 이제 직접 개표 참관 운동을 했던 우리 김사모 대표님 이런 분들 이야기, 선생님들 이야기 더 듣고 저도 좀 더 혹시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토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발의자, 그죠? 제가 기명을 잘못했는데요. 기자님들 계시면 소속을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표 참관 활동만 했지만 우리 김상호님께서는 사전 투표 함 지키기 이런 운동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또 말씀 나누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전은주 사무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수 한번 드리시죠. 윤은주. 제가 이름을 계속 지금 헷갈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백서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게 최초인 거죠. 백서 출간은 최초죠? 아니, 시민이 대규모 참여하는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인 거죠.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아니, 부정선거와 관련한 백서들은 많은데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참여의 결과를 갖고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글로, 시민의 행동으로 만든 백서는 지금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처음인 거죠.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준비된 사수들이 가서 감시하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들은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많은데 실제로 시민이 아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풀뿌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참여의 결과에 따라 백서가 나온 건 최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거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은주 우리 총장님한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기자분들 모든 자료에 시민의 날개 대표라는 걸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개는요, 사단법인의 포털 사이트 개념의 사단법인 회사고요. 그 이하 커뮤니티의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한 게 시민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은 시민의 날개의 큰 플랫폼의 하나의 정거장이었을 뿐이고, 대표적인 예로 노동면에 일파만파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달려있듯이 하나의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사단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돼. 큰일 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눈은 대표자가 없습니다. 시민의 눈은 공동대표, 대표 제안자만 있지 대표를 아예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시민의 눈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지역 정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중전인 거잖아요. 집회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 인사말 좀 하고 그리고 촉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8년을 지나가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100만 명의 집회를 여러 번 진압해봤기 때문에 10만, 20만 모여봐야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진압하는 방법들을 매우 지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걸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패한 정부, 부패한 권력들을 정상화시켜 나갈 거냐, 이런 고민에 있어서 이제 공중전은 누구도, 예를 들면 하나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노동계획 고공농성이
김진숙 지도위원 이후에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고공농성 해봐야. 그때가 가장 피크였죠. 단식은 진울 스님 이후에 누구도 단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봐야. 그 이상 하지 않는 이상.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을 저희가 광우병 때 모아봤기 때문에 100만 이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 권력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걸 저는 공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전 1인 시위, 또 준비된 사수들의 피켓 시위 등등이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 거냐. 이게 기존에 관성된 운동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물음표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채 바꿔버리는 방법은 뭘까라고 했던 게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골목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우리 골목에 어떻게 편성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져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죠. 근데 제가 캐나다를 가보니까요. 주민들이 보도블록 물로 닦아 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정도 쓰고 있냐 했더니 15년째 쓰고 있답니다. 보도블록.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골목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몇 집 안 되죠. 나서서 구청장한테 우리 보도블록 닦아 쓸 테니까 그 돈을 나무 하나 심어달라. 아니면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해달라.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다르게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게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공중전으로 되지 않는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권력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 거냐라는 게 직면에 있었고 그때 시민의 날개가 무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 1년 전부터 계속 시민의 날개에서 플랫폼 개발자들과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총선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대대적으로 하되 시민의 날개 이하의 시민의 있는 플랫폼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보자. 이게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날개의 이하 시민의 플랫폼 개발이 253개 지역에 총 만들어진다면 투표구별로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5천 개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직면에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해서 웹 2.0 방식의 홈페이지 하나를 열어놓고 카톡에서 사람을 모아서 그때 이제 모으기 시작할 때 공명선거팀도 만나게 됐고 선거 파티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합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최소한 이걸 제대로 감시하려면 제가 볼 때는 4만 명 정도가 모였어야 됩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려면 최소한 4만 명인데 한 3천 명 정도 모였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3천 명 중에 실제로 참관인이나 또는 투표함 지킴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된 거고 또 저희 실무진 팀에서 실수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음 해본 거였고 너무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서 그걸 어떻게 플랫폼으로 정확히 구현해서 감시체제를 시스템화하느냐 이런 측면에 있었는데 시민의 눈은 실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패해서 땜빵식으로 사실은 텔레그램의 그룹방을 253개를 만들어서 무조건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자발적으로 감시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감시 활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팀이 사실은 참관인을 직접 DB를 입력해서 분배하게 되는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계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지역의 기름동이나 이런 데 선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다층 구조로 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거라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온갖 것에 절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 완전히 놓친 게 사실은 사전선거 관외투표함
관외 투표함 같은 경우는 아예 선관위 국장 책상 위에 올려놔요. 5일 동안. 네, 이런 거 전혀 감시를 하지 못했거든요. 투표함도 사실은 CCTV 있다고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들고 가는지 확인할 정도, 그 다음에 밖이 보인 다음에 24시간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정도, 그리고 사전투표함 감시 창고를 이렇게 봉인하는 정도의 실적.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또 물음표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대 후보를 자극해서 가처분 신청되고 보존 신청되고 등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8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실 후보가 침묵해버렸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의문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소송이. 그런 측면에서 대선 때 2만 6천 개가 넘는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 직면해 있는 거죠. 이런 또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다층 구조, 복잡한 구조,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또는 맘만 먹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만 6천 개 투표소에 한 사람이 10장만 부정을 해도 26만 장이거든요. 대선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례에서도 알잖아요. 미국 부정선거 사례가 3%, 7%까지 바꾸거든요. 투표율.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과거에 보면 대통령 투표용지가 지방선거에서 나왔잖아요. 8장. 이런 건 어떻게 막을 거냐. 진짜 고민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냐. 내가 10장을 갖고 가서 찍어서 넣어버리거나 한 번에. 그리고 또는 릴레이로 계속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 들어가서 가져나오고 찍고 한 사람 가져나오고 찍고 릴레이로 10명만 돌려버리면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낼 거냐, 이런 직면에, 이런 사고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저희 시민의 눈은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플랫폼 개발에 이미 업자를 선정했고요. 어떻게 할 거냐. 중앙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2만 6천 개에 한 명씩만 해도 2만 6천 명 감시단이, 2명씩이면 5만 명, 3명씩이면 10만 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중앙에서 컨트롤 할 거냐, 또는 20대 총선처럼 4개 단체가 모여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냐, 이런 측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시민의 눈, 시민의 날개 이사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3차 플랫폼 개발 미팅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중앙이 대표자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 방법은 딱 한 가지다. 253개 선거구별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 중심 체제로 사람이 20명 이상이 모여야 최소한의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 단위 커뮤니티가 아닌 지역 선거구 단위의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감시체제는 그냥 전문가들 또는 선진활동가들의 성과물 정도만 또는 분석 정도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를 정확하게, 부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민의 눈은 접주라고 부르죠. 지역 선거구별 접주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곧 여기에 있는 대표자 정도의 지식과 활동력과 영향력을 갖고 지역을 문어발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완성하는데 8월까지 그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8월에서부터
저희가 기존에 이제 8월에서부터 지역이 완성이 돼야게 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저희는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저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번에 이걸 해본 게. 그래서 선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막을 수 없다. 예, 완전하게 단순화시켜야 된다. 절차를. 그래서 그 단순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소 개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투표소에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5,000명이고 그 5,000명을 개표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3번을 선거를 치러봤는데요. 아까 여기 우리 사무처장님이 얘기했지만 6시 되면 샷다 쫙 내리잖아요. 투표소에서는. 그리고 거기까지 줄 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8월부터는 이 조직을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의제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되 그것이 투개표 운동으로 바로 돌입할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섭외하고 야당의 전체 당론으로 발의해서 이거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운동을 지금 만들고 이 앞주에 기존에 이 운동을 해온 송 박사님이랑 미팅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획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장미 프로포즈나 이런 양측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 26,000개의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날 축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떡도 해오고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 꽃 선거를 정말 축제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26,000개 지역에서 모두 다 사실은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면 또는 거기에 각종 이제 토론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당일 하루 종일 축제를 한다면 정말 부정도 없애고 민주주의 꽃 정말 선거를 제대로 한번 치러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엄청난 희망 누워서 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을 12월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지역의 253개 선거구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시민들 커뮤니티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가 사람 모으는 걸 시민의 눈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중앙에 관리자들이 11명 정도 있었는데도 1000몇 명을 컨트롤이 안 돼요. 당일날 시민의 눈 웹이 다운되고 또 그 웹이 올라오는 정보들을 실시간 분석해서 이걸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후보한테 연락해서 즉시 개표를 중단시키고 그럴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표 상황이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고 너무 웅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개 참관인 몇 명이 모여서 이거 중단시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단순화시키는데 시민의 눈은 그렇게 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함께 했던 참여연대나 공명선거 네트워크 팀들과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진행할 거다. 예. 그렇게 향후 계획이 저희 시민의 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253 그 개표소마다 시민 그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깔린다면 내년 대선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배선장 대표님 이어주시죠. 네,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나중에 하다 보면 잊어먹기도 하는데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네. 지금 시간은 저희들에게 이제 8분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긴 어렵지만 자료를 제가 보낸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 켜봐 주실래요? 그럼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스크린 내려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개표 참관인 활동들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보고 이제 정치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대응하는 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김상호 대표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개 개인 개표 참관인이 부정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판단을 내리고 정지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누군가가 부정을 저지르려고 할 때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미 다 밝혀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투표 방식이 아닌 좀 전에 제안했던 투표 현장에서의 개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서 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백서 총평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의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었는지 한번 볼 예정이고요. 문제점에 대한 해법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추가할 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과 후기 관련에 대한 평,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 백서에다 담아주셨어요. 너무나 잘 백서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서 전체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볍게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백서까지 만들어가기까지는 시간적으로나 또 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나 큰 한계가 있었다는 거 모두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백서가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모든 단체들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아주 큰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표 참관인과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활용이 됐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정말 현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개표 참관인들이 그 체크리스트만 보면 나름대로 감을 잡고 개표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서 활용이 된다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라든가 그리고 사전 투표함 감시, 그리고 개표소,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또한 또 선관위 종사자들이 하는 체크리스트까지도 만들어진다면 좀 더 훨씬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개표 매뉴얼 관련해 가지고도 개표 참가인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문서에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맵 형태, 목차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매뉴얼에, 교육 매뉴얼에는 그런 목차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압축,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주 발생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요령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고요. 목차의 중요성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불법 부정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이라든가 부정 사례들이 이 매뉴얼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사안별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안별로 돼 있다라면 무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다 할지라도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이구나,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걸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ISO 국제심사원의 자격으로 이제 기업체의 품질 관리를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는 한도견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도견본. 이것을 딱 보고 다르면 잘못된 거예요. 이럴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한도견본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두 번째, 부정사례 발견 시 대처 요령이 우리가 수록돼 있었습니다. 주관단체, 곧 우리 공명선거 네트워크에는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멈추고 바꾸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공식 의의신청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선관위에 공식 의의신청을 하게 되면 선관위는 그때부터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만 되는데,
이 권한을 행사한 개표 참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아쉬웠어요.